하루에 단돈 10달러만 있어도 왕처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빵을 신성하게 여기고 금리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삼으며 고대 실크로드의 도시들과 지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소련 시절의 지하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이슬람 국가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인 이중 내륙국 중 하나입니다. 약 44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크기이며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80% 이상이 우즈베크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땅속에 묻힌 엄청난 지하 자원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9번째 금 생산국으로 2025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약 355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2, 석유 매장량은 47위에 달해 중앙아시아의 숨은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색 황금이라 불리는 면화는 여전히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세계 5위의 생산량을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귀금속과 에너지 자원, 그리고 면화의 조합은 우즈베키스탄을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은 하루에 10달러만 있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뉴욕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돈으로 하루 세끼 식사와 음료, 그리고 교통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돈 10달러는 현지 화폐로 약 12만 2,500숨에 해당하며 이 정도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 화덕에서 구워낸 빵은 1달러도 안 하고 푸짐한 고기 꼬치구이는 3달러 정도면 맛볼 수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상인들은 돈을 받기도 전에 시식용 음식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따뜻한 정입니다. 장기 체류 비용도 무척 저렴합니다. 수도 타슈켄트 중심가의 가구가 완비된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는 250에서 400달러 사이이며 외곽 지역은 100에서 150달러 수준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인터넷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40달러 정도만 더 내면 됩니다. 배낭 여행객들이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저렴한 나라 중 하나로 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 10달러로 우즈베키스탄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소득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월급은 350에서 500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언제나 차를 마십니다. 현지인들은 하루에 5잔에서 7잔의 차를 마시며 모든 만남은 따뜻한 녹차나 홍차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잘 모르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차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주인이 잔에 차를 가득 채워준다면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이라는 정중한 신호인 반면 잔을 조금만 채워준다면 더 머물며 대화를 이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맘이라고 불리는 전통 사우나는 현지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서양의 현대적인 스파와는 다릅니다. 하맘은 몸을 씻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류하고 때로는 혼담이 오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있는 일부 하맘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치형 천장과 지하에서 솟아나는 온수, 그리고 증기 속에 은은하게 퍼지는 허브 향이 특징입니다. 요금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보통 4에서 12달러 정도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만의 독특한 문화로 금리 미소가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치아를 금으로 장식하는데 이는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명품 시계처럼 이곳에서 금리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여성들에게는 자부심과 안정감의 척도가 됩니다. 치과에서도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할 정도로 실용적인 전통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예품 분야에서는 수작업으로 만든 양탄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히바는 장인들이 대를 이어 직조 기술을 전수하는 중심지입니다. 각각의 양탄자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히바의 거리를 걷다 보면 모든 바느질과 돌벽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화려한 축제와 밤문화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 축제들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온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거대한 축제입니다. 예컨대 결혼식은 마치 대형 페스티벌을 방불케 합니다. 가족들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이웃과 친척들이 일손을 돕습니다. 모든 잔치의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요리인 플로브가 있습니다. 수영장만큼 커다란 대형 가마솥에 쌀과 고기, 당근, 양파, 마늘을 넣고 노처럼 큰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요리합니다. 한 번의 결혼식에서 이 요리로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하객을 대접합니다. 음식 외에도 다르보즈라는 전통 줄타기 공연이 있습니다. 안전망도 없이 높은 공중에서 장인들이 손으로 수놓은 전통 의상을 입고 북소리에 맞춰줄 위를 걸어갑니다. 이러한 줄타기 예술가 대부분은 세대를 거쳐 기술을 이어온 가문 출신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상적인 활기를 느끼고 싶다면 타슈켄트의 초르스 바자로 가보세요. 거대한 푸른 돔 아래 펼쳐진 시장은 오감을 자극합니다. 빨갛고 노란 향신료가 가득하고 말린 과일과 견과류가 쌓여 있으며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고소한 빵이 가득합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장소이며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삼사와 샤실릭 같은 정통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술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슈켄트의 밤 문화는 무척 활기찹니다. 전통 찻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거나 현지 와인을 맛볼 수 있고 음악과 춤이 가득한 현대적인 클럽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건포도 가격을 흥정하고 밤에는 클럽 조명 아래에서 금방 친구가 된 낯선 이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이 모든 경험을 꼭 여행 명단에 추가해보세요. 자, 하루 만에 거대한 가마솥 플로브를 먹고 안전망 없는 줄타기를 구경한 뒤 타슈켄트에서 파티까지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이 나라의 매력은 음식과 음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들은 이슬람 예술과 소련 시절의 흔적이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단 몇 블록만 걸어도 14세기에서 20세기로 시대를 이동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할의 우뚝 솥은 청록색 돔과 정교한 모자이크 장식의 마드라사는 실크로드 시대의 살아있는 기념비로 존재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유적지 다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인 타슈켄트에 가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지하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1977년에 처음 개통된 타슈켄트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하에 조성된 미술관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객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도로 위에 거의 모든 자동차가 쉐보레일까요? 2008년 우즈베키스탄이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하여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시장은 쉐보레의 독점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입체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일반 주민들이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택시와 경찰차부터 가정용 세단에 이르기까지 도로 위 차량의 90% 이상이 쉐보레입니다. 이곳에서 도요타나 BMW를 타는 것은 부의 상징이며 평범한 우즈베크 가정은 신뢰할 수 있는 쉐보레를 타고 달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려면 전통과 현대적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구의 90% 정도가 무슬림이지만 이곳의 삶은 이슬람 국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엄격한 복장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바로 옆으로 현대적인 옷이나 짧은 스커트, 밝은 상의 또는 정장을 자신 있게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결혼식은 신부가 순결과 행운을 기원하며 우유와 허브로 몸을 씻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하객들은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마드라사에서 기도로 환영을 받은 뒤 우즈베키스탄 삶의 일상적인 유대감을 보여주는 따뜻한 차를 대접받습니다. 술을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에서는 흔히 차가 술을 대신하곤 합니다. 언어 역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즈베크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타슈켄트와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러시아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실제로 수도에서 아파트를 얻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러시아어 유창성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바꿨으며 두 세계를 편안하게 오갑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영토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광활한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체적인 헌법과 의회,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2022년에 독립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례적인 시위를 촉발했으며 지역적 정체성과 국가적 통합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즈베키스탄이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기존의 기대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여성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자수 드레스부터 섭씨 40도의 여름, 더위 속에서 입는 짧은 스커트와 크롭티까지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의회 의석의 17.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높고 러시아보다도 앞선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소액 금융 대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여전히 일상적인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예절은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남성들이 버스에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인들은 빵을 신이 준 선물이라고 부르며 모든 빵에는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에서 익숙한 사각형 모양의 빵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빵은 항상 둥근 모양인데 이는 태양과 빛,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빵마다 체키치라고 불리는 나무 도장으로 반죽에 정교한 꽃무늬를 찍어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빵을 굽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섭씨 400도 이상으로 달구어진 진흙 화덕인 탄디르에서 구워냅니다. 제빵사들은 뜨거운 불길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몸을 숙여 반죽을 화덕 안쪽 벽에 붙입니다. 이것은 힘든 작업이며 모든 빵은 기술과 용기가 결합된 결과물처럼 느껴집니다. 빵에 대한 존경심은 주방을 훨씬 넘어섭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번영과 화합의 상징으로 빵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요란 베개 밑에 빵을 넣어둡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둔 가족들은 집에서 먹던 빵 한 조각을 보관하며 그것이 안전한 귀환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타슈켄트가 수천 명의 피난민을 맞이했을 때도 현지인들은 낯선 이들과 빵을 나누어 먹어 이 도시는 빵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빵을 바닥에 닿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존중의 표시로 그것을 집어들고 입을 맞춘 뒤 안전한 곳에 놓아둡니다. 빵을 낭비하는 것은 삶 자체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빵처럼 단순한 것에 대한 이러한 깊은 애착은 가족과 환대,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빵이 자연의 순환을 반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짓는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집을 떠올릴 때 대개 벽돌이나 콘크리트 혹은 나무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특히 역사적인 도시들에서는 많은 집들이 훨씬 더 오래된 재료인 흙벽돌로 만들어집니다. 현지에서 파흐사 주택으로 알려진 이 건축물들은 수백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수만 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곳은 히바와 부하라, 그리고 사마르칸트 같은 곳으로 마을 전체가 이 고대의 건축 양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바의 이찬칼라 성 안에는 잘 보존된 흙벽돌 집이 약 250채나 있으며 각 집마다 수백 년에 걸친 가족들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건축업자들은 먼저 현지의 흙에 진흙과 모래, 그리고 짚을 섞어 적당한 점도를 만듭니다. 이 혼합물을 나무 틀에 붓고 뜨거운 중앙아시아의 태양 아래에서 구워냅니다. 벽돌이 마르면 두껍게 벽을 쌓아 올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모두 막아줍니다. 실제로 흙벽돌 건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온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기온이 종종 섭씨 40도를 웃도는 7월에도 이 집들의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황량한 사막에 서리가 내리는 1월의 한복판에서도 두꺼운 벽이 온기를 가두어 주어 가족들은 현대적인 난방이나 비싼 전기 없이도 지낼 수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무척 실용적입니다. 창문은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모래 폭풍과 극심한 더위를 막기 위해 작게 만들어집니다. 지붕은 평평하여 과일을 말리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며 실내가 너무 더운 밤에는 밤하늘 아래에서 잠을 자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집에는 포도나무나 석류나무 혹은 꽃밭으로 채워진 안뜰이 있어 햇볕에 구워진 벽 뒤로 푸른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가족들에게 이 안뜰은 단순한 정원 그 이상이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야외 거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흑벽돌 집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우즈베키스탄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히바나 부하라를 걷다 보면 나무 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아이들과 지붕 위 빨랫줄에 옷을 널는 여성들, 그리고 그늘진 안뜰에서 차를 마시는 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은 기념비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이 집들은 조상들과의 연결, 고리이자 전통과 현대 생활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물론 현대화로 인해 주변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같은 도심에서는 유리 빌딩과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가족들이 시골에 있는 조상들의 집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흑벽돌 집은 단순한 주거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자 유산이며 과거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이 집들이 가혹한 기후 속에서의 생존을 보여주지만 이는 더 큰 질문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이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렇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에 속합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여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벽 2시에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범죄는 드물고 강력 범죄는 더욱 흔치 않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현지인들이 의심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다가와 차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필요하다면 하룻밤 묵고 갈 잠자리를 제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장이나 택시 승차장 주변에서는 소소한 도둑질이나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겪는 실수는 큰 돈으로 계산할 때 상인이 거스름 돈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여행객들은 미리 택시 요금을 흥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기반 시설은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고속열차가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그리고 부하라를 단 몇 시간 만에 연결해 주어 실크로드 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비자 정책도 크게 완화되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기자기한 호텔과 민박이 생겨나면서 여행객들은 편안함과 현지의 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실제 삶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후는 무척 가혹하여 여름에는 기온이 50도를 넘나들고 겨울에는 사막이 밤사이에 얼어붙기도 합니다. 농업 특히 면화 재배는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여 환경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아랄해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곳이 이제는 광활한 소금 사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해안가에서 번창했던 어촌 마을들은 이제 물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경제적 압박도 또 다른 부담을 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러시아 이주민들이 대피처나 일자리를 찾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타슈켄트의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주택 위기를 불러왔고 월세는 많은 현지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많은 젊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낯선 사람들과 작은 아파트를 나누어 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라는 조용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주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터키 등 해외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돈을 보냅니다. 해외 송금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는 동시에 많은 이들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들에게는 타지에서 일하는 아버지나 아들 혹은 형제의 빈자리가 삶의 영구적인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 가진 것이 적을 때조차 빵과 차 혹은 잠자리를 기꺼이 제공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역경에 맞섭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행하기 편리한 곳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곳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모습은 이러한 대조 속에 있습니다. 하루 10달러로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해외에서의 기회를 꿈꾸는 곳입니다. 고대의 전통과 숨 막히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득한 땅이지만 기후 변화와 경제적 압박이라는 현대의 문제들과 사투를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이곳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금 우즈베키스탄의 삶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이 내용들은 대조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중 내륙국이라는 지위부터 금리 미소와 신성한 빵, 그리고 햇볕에 말린 진흙으로 지은 집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역사가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루 10달러로 왕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함이 유지되는 오래된 집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